안녕하세요, 파프리카입니다. 오늘은 책을 제가 또 요만큼 보이시나요? 요만큼 가져와서 요거 같이 제가 얘기해보고 저번에 소개해드리고 난 후에 구매한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 책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리뷰하고 새 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여기 제가 띄워놓을 건데 그 책 되게 베스트셀러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읽기 시작해서 그냥 하루 만에 정말 다 읽었던 것 같고 집중해서 읽으시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서점별로 어떤 서점에서는 이게 과학책처럼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서점은 뭐 에세이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서점별로 장르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되게 처음 겪어보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읽을 때 이 책의 장르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게 뭔가 정확하게 분류가 뭔지 내 머릿속에서 감이 안 잡히니까 아니 이게 뭐야? 본인 에세이인가? 막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헷갈리게 만든 것 자체가 이 책의 컨셉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 책의 논조는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서는 물고기들을 분류하는 물고기 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 근데 뭐 이건 쭉쭉쭉 가는데 그 중간중간 실제 실제 본인의 이야기도 막 중간중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르가 헷갈렸던 건데 이걸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을 우리 뭐 이거는 식물이고 얘는 물고기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분류를 하고 이름을 붙인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가 뭔데 카테고라이징을 해? 카테고라이징 하지마! 이런 책이어서 이 책의 장르도 카테고라이징 할 수 없게 만든 책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 스트레스 받았던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나중에는 약간 생각을 그래도 한층 이렇게 열어준 그런 책이라서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평생 내가 뭔가를 분류하고 이름을 붙인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절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책을 읽음으로써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책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결코 어렵지 않고 문체도 굉장히 술술 읽히게 막 돌아가서 막 다시 읽어보고 이런 책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것까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다음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고 저는 이거 쏜살몽고 판으로 구매를 해서 이 정도 읽었거든요, 지금. 한 54페이지인데 쏜살몽고가 글이 굉장히 빽빽하고 여백이 없이 나오고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54페이지면은 일반 책이 한 8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지금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여기에요. 가장 힘든 장벽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점이거든요. 이 책의 알맹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페미니즘에 관한 서적인데 버지니아 울프는 페미니즘 문학의 정수라고 손꼽히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이라는 작품이 고전이 된 거고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논조가 바로 이 말이에요. 각자가 연간 500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의 습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때의 기회가 도래하고 셰익스피어의 누이였던 그 죽은 시인이 종종 스스로 내던졌던 육체를 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 이게 뭐 앞쪽은 그렇다 치고 이 뒤쪽 그 죽은 시인이 종종 스스로 내던졌던 육체를 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만 읽어도 이 글이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사실 저 지금 여러 번 읽어도 육체를 걸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읽다가 멈춰서 생각해보고 이런 그 문체여서 되게 넘어가기가 어렵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잔디밭을 걸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갑자기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여자는 이 잔디밭을 지나갈 수 없어서 절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난 거기에서 알맹이를 내가 혼자 찾아서 읽어야 하는 거죠. 여자는
쇼컷으로 갈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여자는 이 당시에 쇼컷을 갈 수 없었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잔디밭을 갈 수 없었구나. 이 알맹이를 내가 찾아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진도가 굉장히 느린데 이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도 읽어야겠다는 그 어떤 사명감이 자꾸 차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버지니아 울프가 1882년 런던 출생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 1930, 40년대에 여성 참정권, 여성 투표권이 생겼는데 1882년에 태어났으면은 여성이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던 환경이에요.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굉장한 지식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오빠들은 다 막 캠브리지 이런 좋은 대학교에 갔을 정도로 귀족이죠. 귀족인데 오빠들이 좋은 대학에 갔고 당시 굉장한 사교 클럽이었던 블룬즈버리 그룹 뭐 이런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사교 클럽에서도 본인이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류를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내가 세상에 나설 수가 없는데 내 머리엔 지식이 정말 꽉꽉 눌러차 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풀 수 있는 곳은 글쓰기, 소설 뭐 이런 글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작가로밖에 살 수가 없어서 안에 본인의 이런 그때 당시의 감정들이 굉장히 녹아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런 사고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개인적인 배경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자꾸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읽고는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점. 하지만 여자들이라면 사실 좀 읽어봐야 할 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저도 들어서 끝까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책은요. 개를 키웠다 그리고 고양이도 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생일책 이렇게 언박싱하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쏜살문고 판으로 저도 읽었었고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이 약간 에세이인데요. 이 작가가 자기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약간 에세이예요. 이것도 파시즘이 한창 오늘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 저도 파시즘을 잘 모르지만 파시즘이 당대를 이제 막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유럽을 파시즘 열풍이 불 때 쓰여진 소설이라서 그냥 오래됐다. 옛날 유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옛날 유럽의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동물권이 없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야만적인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치만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보면서 나름 낄낄대면서 읽었고 내가 강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얘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에 대한 답변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작가가 강아지를 자기가 처음 데려온 강아지의 새끼 뭐 이런 식으로 그 강아지 가문을 쭉 자기가 키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강아지를 중성화시키지 말고 저렇게 가문 대대로 우리 수지 가문을 우리 가족이 키웠으면 참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대대로 자손의 자손까지 키우다 보니까 네이밍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웃기고 신박했어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주변에 지인한테 주다 막 더 이상 줄 사람이 없을 정도까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책을 읽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볍게 읽기 너무 좋은 에세이라서 반려견, 반려묘가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장류진 작가님의 단편 모음집인데요. 이 책이 되게 얇아요. 그 안에 단편이 제가 알기로는 4편, 5편, 많아봤자 5편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일의 기쁨과 슬픔인데 이 작품은 동명의 드라마 단막극으로도 제작이 되었었어요. 당근마켓 회사 직원이 자꾸 어떤 사람이 비싼 가전제품을 싼값에 올리는 거예요. 다 새 거야. 그래서 이 사장이 가서 알아보라고 해요. 판매자한테 구매자인 척 접근을 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러는 건지. 사실 회사 직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 궁금해하는 회사 사장님도 너무 웃긴데 판매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회사 안에서 있었던 그 사소한 인간관계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판매자의 사연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진짜 일어날 것만 같고 이게 실화 바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라서 되게 짧아서 1시간 반이면은 단편집을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되게 가볍게 읽기 너무
너무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장려진 작가를 굉장히 현실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소설이고, 저번 영상에서 달까지 가자 책을 빌렸는데 그 장편인데 제가 한 10쪽 읽다가 손이 안 가가지고 그냥 반납했거든요. 근데 단편은 짧으니까 부담도 없어서 후루룩 읽기 좋았고, 이걸 읽으니까 달까지 가자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의 기쁨과 슬픔을 먼저 읽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매한 책은 바로 이 책이네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이거 책이 좀 비싸요. 18,000원이 정가인데 제가 이거는 알라딘에서 11,400원에 그나마 7,000 얼마? 6,000 얼마 싸게 샀고요. 만약에 나 철학책이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입문 안 하신 걸 추천해요.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책이 바로 한 문장 읽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 질문을 살아요? 네, 질문을 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을 품는 거예요. 질문을 살아내는 거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결책을 찾아버려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산다?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챕터별로 다루는 철학자가 있어요. 뭐 1편은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식인데요. 전 지금 소크라테스까지 읽었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 각각 철학자마다 말하는 논지가 무엇인지 알고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책이라서, 이 책으로 그 철학자의 논지, 철학자의 철학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걸 다 이해하고 쓴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요. 이 작가가 글을 재밌게 지금 쓰는 편인 것 같거든요. 철학책을 이 정도면은.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재밌게 쓴 건데, 읽고 하고 다시 읽어야 돼요. 몇 번씩 읽어야 돼요. 한국말인데. 약간 그런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입문서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후기. 다음 책들은 제가 원서예요. 이걸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To All the Boys I've Loved Before, 이건데, 이거 넷플릭스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 책 제가 시리즈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1편만 나왔을 때 제가 중국 살 때였는데 책이 너무 궁금해서 읽어봐야겠다 하고 원서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결코 막 글자들이 많지 않고 여백도 굉장히 넓고 글자 사이에 자간도 넓고 해가지고, 그리고 단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 나와도 흐린 눈 하고 지나가면은 다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이고, 영화도 보셨다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영어를 물론 하실 줄 안다면. 저는 이거를 21살인가 20살 때 사고 그냥 한동안 안 피다가 요즘에 갑자기 폈거든요. 그때 형용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못 읽었어요. 근데 요즘 피니까 읽을만 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한쪽 열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챕터 10개 다 읽었어요. 막 이불을 팡팡 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는 피터 카빈스키가 조금 더 능글맞게 나와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요즘 재밌게 읽고 있고, 어제도 막 잠자기 전에 8챕터 후루룩 읽고 자고 그랬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청소년 소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한국어로 읽으면 너무 유치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읽으면서 뭐 공부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읽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 저는 이 책 읽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들은 제가 여기서 구매한 책들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영국에 살고 있고 너무너무 한국 책 읽고 싶은데 한국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다 한국에서도 번역판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겁니다. 바로 레슨인 케미스트리. 이거는 전 세계 동시 출판돼서 한국에서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으로 알고 있고, 제 브이로그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이 책이 1, 2권으로 나눠져서 나와 있어요. 1권의 3분의 1 정도를 전국 서점에 샘플북으로 다 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다산북스가. 그래서 저도 그 샘플북을 읽어봤는데 초반에 펼쳤다 닫았다 펼쳤다 닫았다 막 이랬어요. 왜냐면 번역체 때문인데, 번역체가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읽혔냐면, 엑스파일의 머더 그 목소리 있죠. 머더, 오늘 점심은 뭐예요? 당신 아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 딸한테? 막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예요. 말투가 굉장히 캐릭터를 너무 침범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캐릭터를 너무 침범을 해가지고 캐릭터 이미지도 이 말투에 자꾸 영향을 받고 이래서 너무 짜증나서 열었다 펼쳤다 막 이랬는데, 결국 그 샘플북은 다 읽었어요. 재밌긴 했어요. 마지막에 누가 죽는 걸로 끝나는데 샘플북에서는 제가 누가 죽었는지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서로 사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었는데, 마침 런던에 놀러 갔다가 워터스톤즈에 갔어요. 워터스톤즈는 영국의 교보문고 같은 서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Exclusive to 워터스톤즈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워터스톤즈 특별판인데 너무 예뻐요. 왜냐면 일단 양장이잖아요. 양장인데 책 머리가 이렇게 파란색이죠? 책 배가 이렇게 원소개가 써져 있어요. 미친 것 같죠?
봤죠. 이거 진짜 미쳤어. 이게 미국의 1900 몇 년대더라? 3, 4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뭐 때 미국의 여성 화학자의 이야기예요. 엘리자베스 조트라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학 원소 기호들이 쫙 써져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서점은 이렇게 안 팔아요. 워터스톤즈만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워터스톤즈에 갔다가 딱 발견해서 그냥 샀어요. 좀 비싸요. 17파운드에 샀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그렇게 물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보다는 어렵지만 저는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읽는 정도는 아닌데 한 번씩 단어를 찾아야 되는 정도? 근데 꼭 화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소설이고 제가 이거를 어떤 응급의학과 선생님인 남궁인 선생님이 비평을 쓰신 걸 봤는데 이 책에 관한 병원에서인가 이걸 읽으셨대요. 근데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갑자기 슬슬 배가 아파오시더래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1, 2권을 쭉 달리셨대요. 밤새도록. 근데 다 읽고 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찍어보니까 맹장이 터졌더라는 거예요. 맹장이 터지기 전부터 읽어서 이게 너무 재밌어서 맹장이 터질 때까지 그걸 참고 읽었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다. 뭐 이런 비평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맹장염도 있게 만드는 레스닝 케미스트리. 이게 애플 TV에서도 곧 드라마화를 한다고 돼 있어서 그 전에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챕터 조금 읽었어요. 전 여러 개 지금 같이 읽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소설은 파친코입니다. 파친코는 영어판은 이렇게 한 권이고요. 한국어판은 2권으로 나와서 이거 영어판보다 더 분량이 많아지긴 해요. 근데 원서를 읽으면 좋은 점 분량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점. 원래 파친코가 따지자면 영어로 쓰여진 소설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파친코 초판본은 오역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판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읽고 싶은데 못 구하고 뭐 원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는 있는데 저 이제 챕터 1 읽었거든요. 와 파친코 진짜 어려워요. 영어로 읽으면. 저만 어려운가 했는데 저랑 같이 샀던 친한 동생도 자기 너무 어렵다 그러고 저희 교회에 필리핀에서 16년 산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거 너무 재밌다. 자기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자기는 원어민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맞나? 막 이러면서 자기도 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정상이구나. 여기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저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마당 앞마당에 닭 키우고 소 키우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배경을 묘사할 때부터 형용사가 굉장히 접해보지 못한 형용사들이 막 나와요. 중매쟁이 막 이런 것도 영어 단어로 나오고 하숙생 이런 단어 저 하숙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외워본 적이 없는데 이거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드라마와 다른 점은 드라마는 제가 1편만 봤는데 드라마는 선자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선자의 아빠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선자 엄마랑 결혼을 했으며 어쩌다가 선자가 태어났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약간 조금 더 시대가 조금 더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밌다 그러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읽고 나서 저도 후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읽을 수 있겠죠? 아무튼 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또 워터스톤즈 갔다가 이게 책이 2권밖에 안 남았다길래 냅다 사왔어요. 미스트 오브 리틀 랜드. 이거는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것도 영어가 원작입니다. 그래도 이 작가님은 한국어를 좀 잘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 볼 때 감수를 해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번역판은 얘는 읽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일제강점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친코만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슬쩍 읽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표지가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주 일제강점기에 푹 빠져보려고 일제강점기 배경의 책을 2권이나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책들 간단하게 소개도 해드렸고 간단하게 리뷰해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도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들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에 얼른 책을 읽고 새로운 책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안녕.